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이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전에 잘 나갔어요. 예전에. 예,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10개까지 했었어요. 마사지샵을. 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되니까 많이 오픈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단순한 면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내성적이었던 정말 친구였는데 크면서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근데 지금도 제 안에는 극아이 뭐 그런 내성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가 도저히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뛰어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하는 성격인데 하면서 처음엔 돈이 되니까 막 오픈을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이제 뭔가를 다시 바꾸고 싶다 했을 때 그때는 잘 나갔었어요.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롤러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드는 거예요. 7년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롤러 스케이트장을 오픈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한 해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그냥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이소에서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카운터 세는 거. 한번 계속 세고 다니는 거예요, 오픈하고.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2호점도 오픈하고 이제 3호점도 오픈하고 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래 메리스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달 정도 하다가 지나가겠지? 근데 가면 갈수록 방송에서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야,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해서 2, 3년을 잘 버텨왔습니다. 버텨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돈을 벌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 TV 틀면 어떻게 돼요? 뉴스 보면 맨날 망한대요. 맨날. 뭐 IMF 때보다 더 힘들어. 예. 자영업자 2달 새 20만 명. 이게 엊그제 내용이거든요. 아직 밑바닥 아닌 것 같다. 폐업 지역. 저희는 그나마 어린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식업 쪽이 아니다 보니까 덜 타격을 받긴 받지만 타격을 받는 편이죠. 왜냐면 코로나 때 누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지금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요금을 뭐 한 8천 원에 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15,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 요금이 2배가 올랐으면 매출이 2배가 돼야 되는데 그 매출이 거기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없다는 거죠. 볼 때마다 이게 작년 거거든요. 작년에도 힘들다. 올해도 힘들다. 방송 틀면 내년에도 힘들다.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도 힘들고 제가 번외로 얘기하자면은 4, 5점이 이제 홈플러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홈플러스 직원들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업회생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저희도 한 2억 가까이 물려 있는데 돈을 아직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 지급 오늘부터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돈 버는 게 가장 쉽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요. 돈 버는 게 가장 쉬운 건 맞아요.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게 누구는 한 시간에 있으면 10,000원은 받아요. 1030원이에요. 내가 주에 15시간 일한다. 주휴수당 해가지고 19% 아니 거의 한 12,000~13,000원 벌 수 있어요. 한 시간에. 근데 이 돈은 내가 생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 내가 무슨 행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같은 경우는 근데 간혹가다 그런 어제 그 기안 84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가 글을 잠깐 봤는데 자기 주위에 난 돈 필요 없는데 나는 돈 없어도 행복해. 왜 유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 내용을 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은 제가 살면서 저희 아이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극한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비중이 적다는 거죠. 제가 돈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돈을 버는 이유는 저희 선택의 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식당에 갔는데
가격을 보면서 가잖아요. 제 수중에 10,000원 있으면 10,000원 이하의 메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고 20,000원 있으면 20,000원 이상을 가는 거예요. 차를 나 사고 싶은데 내 통장에 한 1억 있네? 그럼 1억 이하도 보는 거고요. 제가 1,000,000원 있네? 차 못 사겠는데? 그럼 다른 교통수단 탈까? 이 선택의 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돈 싫어한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돈은 행복의 필수는 하지만 행복의 요소에는 들어가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내 선택의 폭도 커지고 제 생활하는 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어제 그걸 하려면 보면서 난 돈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야겠다. 기안팔사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맞는 말이다. 그 다 거짓말이다. 예. 정말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난 돈 인컴 더 이상 그런 거는 상관없겠죠. 그래서 자영업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 저도 항상 얘기를 해봐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보다 1억을 투자해서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벌었어요. 그거 제가 1억 투자한 거 그거 뽑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2년 차부터는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기준에서 보면 투자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홈플러스의 개인 채권 주식 사신 분들은 펀드 사신 분들은 다 망했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부도 처리했으니까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 있으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서 투자를 했어요. 돈 벌면 좋아요.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의 10년 동안 모았던 거, 1년 동안 모았던 거, 3억 들어가신 분은 종이 됐을 거고 1,000만 들어가셨던 분 종이 됐을 거예요.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있어요. 뭐든지. 자영업도 똑같습니다. 자영업 10곳 중에 6곳 중에 한 곳이 폐업을 했대요. 빚을 안고 폐업을 했대요. 이분들이 오픈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설렘을 가지고 했겠어요. 나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우리 아이들 뭐 키워야지 했는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노후 대책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특히. 저도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만은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가게 안 되니까 배달하신 분도 있어요. 직원들 급여 주려고. 그 직원들은 월화수목금 일하고요. 자기가 토일 일을 해요. 또 요즘에 젊은 MZ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돈 벌고도 여행 가고 하기 때문에 구인 구직난도 되게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불안한 미래, 보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플랜 B, 플랜 B는 많은 분들이 10명이 9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10명이 9.9명? 플랜 B는 언제 생각하냐면 힘들 때. 오늘 접어야겠다. 나 오늘 뭐 하지? 다음에 뭐 해야지? 뭔가를 찾단 말이에요. 그게 플랜 B는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A가 없었으니까 다시 A를 찾는 거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지금 유지가 됐을 때 플랜 B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플랜 B를 찾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걸 제 기억 속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 내 주위에 하는 사람 만나지도 말 것, 그리고 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손가락질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왜냐면 안 좋은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방송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칭송하고 하는 방송은 없어요. 다 안티예요. 불법 다단계, 뭐 다단계. 왜냐면 저도 그걸 딱 보니까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TV 광고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득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비하하는 건 맞겠죠. 그래서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혼자 아니고 팀이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팀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밖에서는. 나 오늘 치킨집 했으니까 옆에 치킨집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었을까요? 내가 오늘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났는데 옆집에 치킨집 생기는 순간 그냥 50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래, 500만 원 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벌자 했는데 또 옆에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300, 200 어느 순간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선화란 이 브랜드를 속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11년 전에 저희 김경아 리더님이 이걸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택했을 때는 밑에 금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 금기로 봤을까요? 쓰레기로 봤어요. 세상에 네가 할 게 없어서 다단계를 하니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소비만 해라. 근데 막 시스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몇 번을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루에도 뭐 얼굴 볼 때마다 갔다 왔어? 그만해라. 만약에 와이프가 사인을 하고 제가 3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3개월 만에 나와서 들어보고 했는데 이 쓰레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는 금괴인데 이거는 네가 100억짜리 공사를 수주해 왔는데 그럼 내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되면서 이걸 파면 팔수록 바뀌는 거예요. 제 마인드도 바뀌고 이거 해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세계에서 유산화를 했습니다. 유산화는 그리스와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란 기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한 과학자 전문 의학 전문 면역학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이런 웬츠 박사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세포 전문 과학자예요. 그래서 배양 기술도 뛰어나고 예전에 유산화의 모체인 걸 연구소를 뭐 바이러스 뭐 우리 코로나 걸릴 때 시약 뭐 진단지 뭐 이런 거 만드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계시다가 예방으로 이거 진단해서 예방으로 넘어가야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들 때 저도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건데 부채가 없어요. 회사가 돈이 엄청 많은 분이 자기 회사를 팔고 자기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제품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TV 광고를 해서 도매 소매 이렇게 마트에다 팔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본인은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공평하게 회사가 공장에서 출하된 가격으로 누구나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게 어떤 과정일까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 네트워크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OEM 방식이 아니고 자체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1992년도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창립이 됐죠. 그래서 가보면 예전에 갔을 때는 막 80명이 나오고 100명이 나오고 그랬어요. 본사에 가보면 과학자들 인사하고 지금은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무슨 제약회사에 있는데 거기는 내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했으니까는 150명 있으니까 말이 안 된대요. 그거는 그만큼 없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대단한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그만큼 연구력도 많고 특허권도 많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미생물 같이 연구를 하자 연구한 기록도 있고요. 이 유산화는 외주를 주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을 인하우스 해야 이 공장에서 유타주에 있는 이 공장에서 모든 포장까지 다 해서 우리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그냥 메이드인 US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2011년도에 했어요. 근데 그 전에 2006년도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게 그냥 테슬라도 나스닥이에요. 기술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재상장을 2011년도에 했어요. 뉴욕 증시에. 재상장할 때도 부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상장할 때 2011년도에 또 재상장하는 게 이슈가 됐을 거 아니에요. 포브스지에 보면 워렌 버핏의 롱런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 5개를 찍었는데 거기에 유산화가 월마트 코카콜라와 같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신생 회사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상장한 지 5년 만에 이렇게까지 투자의 규제가 점을 찍어놨다는 거죠. 그 이후로 액면 분할하면서 수십 배가 올랐습니다. 32년간 25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인도하고 중국은 이제 그 법상 그 자체 생산을 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유산화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 자체 생산 거기서 가는 거고 우리 한국이나 그 외 지역은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고 OEM이 아니에요. 다 자체 생산이에요. 그래서 32
2년 동안 25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고 더 많이 되겠죠. 한국에서도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등록번호는 제 527호인데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게 3개월 매출의 40%를 예치를 내야 돼요. 만약에 3개월 동안에 저희가 한 2천억이 나왔다. 만약에 1년 동안. 그러면 3개월에 얼마겠어요? 만약에 간단하게도 한 500억이다. 5, 35, 150억 정도를 5, 4, 20, 200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 돼요. 예치를 해놔야지 이 예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소비자, 사업자도 피해를 봤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못하고 특수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요. 그때는 3개월 매출의 20%만 하면 되는 거니까. 유산하는 그 527호 번호 받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좀 전에 그 영역 비교 가이드 한번 보셨죠? 네. 저도 이거 보고 대박인데 96.1%라고 흡수율이 3판까지 나와요. 3판에 나와요. 96.1%.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내 몸에 96.1%가 들어가? 대박이다. 이런 생각 들고 그 유산하는 GMP 시설을 만들었어요. 건강기능 GMP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강기능식으로 GMP를 만든 게 아니고 의학 제조 시설로 등록을 하고 의학 제조 시설 기준에 의한 GMP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약전 미국, 캐나다, 뭐 호주에 보는 약전에 등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거 보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감기네, 염증이 많나요? 유산화 제품 보니까 후라보놀 C300 처방해 드릴게요. 이거 잘 드세요. 이렇게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화는 미국은 소비자 단체가 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컨슈머랩 인증, 컨슈머랩이라는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유산화가 제품을 갖다 주면서 저희 거 검증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서 훑어요. 오늘은 어린이 영양제를 싹 가지고 와서 성분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 블랙리스트를 다 띄워요. 그리고 거기에 인증 합격한 것들 다 띄우고 유사단 제품이 이렇게 많이 지금 통과가 되게 전 제품이 아직 안 들어간 이유는 수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이 정도 제품이 정말 좋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산화 본사 가보시면 여기 뭐 예전에는 저 시작할 때도 500회 막 이랬었거든요. 800회 막 이렇게 가잖아요. 본사의 트러피 상이 너무 많으니까 복도에 막 이렇게 다 널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인슈타인 상도 있고요. 뭐 그 NSF 스포츠 막 이런 인증상도 많고요. 보면서 유산화가 외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 세계 5천 명 이상의 프로 선수들이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선수들은 그냥 이렇게 연봉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뭐 10억, 20억, 30억 가는 친구도 많잖아요.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도핑 테스트 안전하다. 선수 보증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유산화 그 이정우 선수가 저희 연봉 랭킹 1이라면서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저도 손흥민 선수가 인줄 알았더니 연봉으로는 우리나라 1위 선수 이정우 선수가 지금 이 제품을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파트가 29층에 KT 프로농구 선수가 살고 있어요. 거기 박상웅인가 박성훈 선수가 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제품을 먹고 있잖아요. 이 부모님이 지금 제품 엄청 드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근데 그 엄마가 전화를 해봤대요. 야, 너 유산화 아냐 물어봤대요. 와이프 유산을 한다길래 내 유니폼에 유산화 써있잖아. 그래서 저 유산화 유니폼 하나 주셨거든요. 그냥 저기 바람막이 하나 입고 다니라고. 근데 그 친구가 185인가 6인가 될 거예요. 저하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고 다녀요 지금은. 막 팔이 짧나 그 친구가. 그래서 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엄마가 친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유산화가 또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그 파운데이션 그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데 저희 보면은 5천 원의 기부, 뭐 2만 원의 기부, 3만 원 TV에 보면은 아예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막 두 구자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막 편지도 오고 사진도 오고 하잖아. 이 친구 를 위해서 평생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금 운영하는 막 횡령하고 막 하는 게 막 내가 3만 원이 기부가 되면 3만 원 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운영비를 쓰고 나머지 10,000원이 가는지 5,000원이 가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부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었는데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는 유산화는 저희가 기부를 하면 100% 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기금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에서 100%다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부하고 싶은 분들 좋아하잖아요.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산화는 성장을 지원하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 앤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때도 유산화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5% 성장했어요. 4년 동안에. 근데 유산화 코리아는 8년 동안에 570%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갔었어요. 저도 처음에 저희 와이프랑 왔을 때 파트너 한 명도 없었겠죠. 이게 될까 되나 의심도 많이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유산화 제품을 다 드신다고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꾸준히 먹어야지. 이분들은 소비자예요. 네. 저도 와이프한테 제품 먹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했어요. 왜? 좋은 제품이라니까 먹어. 근데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막았던 거는 뭐냐면 유산화를 하면서 네가 피해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유산화 보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로 내가 다가설 수 있는 건지. 저도 마사지샵이든 롤러스케이트장이든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저 롤러 잘 못 타요. 타면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나요. 아빠 타지 말라고 울어요. 어릴 때는 넘어지니까 제가 한 번 넘어져가지고 여기 크게 이렇게 막 쓸린 적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케팅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몇 명 이상 들어오면 이게 수익 마진이 생기겠는데 그래서 유산화를 제가 봤을 때도 계산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A사 있어요. A사 엄청 오래된 미국 회사 있어요. 이 회사는 초기 자본이 거의 없어요. 소비자가 사업에 얼마 좋습니까? 정말 좋은 회사예요. 우리 회사보다 더 큰 회사예요. 유산화보다. 그 불법을 합법으로 만든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불법이 먼저 치기 시작하다가 이 법이 이제 강화되면서 불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이 없다가 내가 수당이 되니까 부담이 같이 올라와요. 어렵죠. 네. 그리고 B타입은 처음부터 부담이 있어요. 처음부터 N사 뭐 이런 식으로. 네. 처음부터 부담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돈이 되니까 더 부담이 생겨요. C타입은 그냥 누구나 소비하는 패턴이에요. 그냥 일정 부담이에요. 그냥 부담인데 1,000을 벌든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꾸준하다는 거. 세상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저기 보니까 12분 계시는데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C예요, C. 저희 아이한테 물어봐도 아마 C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C를 저희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거는 주급이에요. 홈플러스 얘기 나왔으니까 홈플러스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1월 달부터 1월 매출이 2월 말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두 달이 묶여 있는 거예요. 1월 1일께 두 달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뭐 두 달 반이 묶여 있겠죠. 그래가지고 거의 60일이 묶여 있는 거예요.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45일 되더라고요. 이마트가 2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롯데마트도 짧고 이 뭐야 이 홈플러스? 그때 알았어요. 돈을 많이 잉여를 가지고 있어야지 신용등급도 올라가는구나. 이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이번 주에 나왔던 거 다음 주 금요일에 돈을 줘버리잖아요. 현금 유동성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화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 날 주기로 했어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걸 다음 주 금요일에 준단 말이에요. 근데 화수 목금이 명절이에요. 그럼 많은 회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에 주겠죠. 유산한 헬스 사이언스는 월요일 날 줘요. 네, 미리 땡겨준단 말이에요. 현금이 어느 정도 그만큼 있으니까 자본금이 튼튼하니까 주겠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매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은 브레이커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브레이커 방식이 좋은 거예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더 효율성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호망처럼 막 가서 막 전달하고 사람 많이 데리고 쓰는 사람, 나한테 일촌을 많이 데리고 쓰는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을 해요. 할 수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그게 쉽겠어요. 난 2명만 하고 3명? 야, 너는 대기 타야 되는데, 아니면 너 밑으로 들어가야 돼. 2줄 방식. 2줄 하는 게임이 쉽겠어요. 10명씩 6명씩 데리고 오는 사업이 쉽겠어요. 더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예전에 불법 피라미드 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 퍼센티지를 많이 가져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은 데는 그 구간에는 퍼센티지를 적게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라미드 하겠죠. 피라미드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 구조도 보면은 다 피라미드 구조, 사장님 한 명이 10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 퍼져 있는 거. 저희 할아버지 있으면 자식들 있고 저희 손주들 있고 증손주도 있고 다 그것도 피라미드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수익 구조를 좀 안 좋게 나눠주니까 이제 불법이 붙은 거죠.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 3%, 뭐 금액이 높게 올라왔다 20%. 그럼 처음부터 뭐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3%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고 가는 분들이 뭐냐면 타 네트워크 가면은 보상을 안 풀어요. 거의 보상을 회사에서 막 이렇게 멋지게 푸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비전을 제시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엔 저기 앞에 앉아서 3% 받았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팀이 생겨서 저 지금 이 자리 20%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줄은 울고 있을 거예요. 멋있어가지고. 감동 받죠. 나도 열심히 성공해서 저렇게 나중에 열심히 해서 20% 받는 사업자가 돼야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유산하라는 회사는 오늘 사인하신 분도 금액에 상관없이 20%고요. 10년 하신 분도 20%. 저희 스폰서님도 20%예요. 공정하잖아요. 신규 리더, 너 오늘 사인했으니까 넌 3%.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최고 리더 20%. 그리고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처음부터 가게를 3개를 준대요. 가게 1개 오픈할 때는 50만 원, 가게 2개 오픈할 때는 그럼 당연히 100만 원, 가게 3개 할 때는 당연히 150만 원 들겠죠. 근데 가게는 1개 할 때하고 2개 할 때하고 1개 할 때하고 2개 할 때는 2개가 없어요. 이제 3개 할 때 1개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3개를 오픈하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대리점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제가 제 대리점 2줄을 받치는 구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1번 대리점 밑에 2번 대리점이 있고 1번 대리점 밑에 오른쪽이 3번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2번 대리점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2명을 찾아볼게요. 찾으니까 200과 300이 나왔어요. 네, 200과 300. 네, 이게 원래 2000, 3000인데 PT 잘못 깨졌네요. 2000, 3000이라고 생각할게요. 2000, 3000. 네. 근데 200, 2000에 대해서 왼쪽이 작으니까 저희는 유산하는 작은 실적의 20%를 드립니다. 그럼 2000에 대해서 20%를 먼저 받았어요. 1번 대리점 일을 했나요? 안 했는데 2번의 대리점에서 일한 모든 매출을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합이 여기서 500으로 올라갔네요. 500에 대해서. 네. 500에서 올라가고 여기도 제가 200, 300 맞게 했나 보네요. 3번 대리점도 200, 300이어 했다. 그럼 200에서 수당을 받고요. 그 점수가 1번 대리점 오른쪽으로 500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이해 못하신 분들이 보니까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나의 1번 가게 한 번 더 인정해 준다는 거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가 1번에 치킨집을 가지고 있어요. 2번에 저기 영등포, 3번에 남양주, 1번이 일산이에요. 일산 영업 오늘 쉬었어요.
오늘 쉬는 날이야. 근데 2번과 3번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2번 매출은 당연히 영등포에 정산을 하겠죠. 3번 매출도 그 일 결산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영등포 매출 오늘 합의 500점이 떴으니까 500만 원 매출 올릴게요. 1번의 왼쪽에 500만 원이 올라오고요. 1번의 오른쪽에 저기서도 남양주에서도 오늘 매출 여기도 490만 원 뛰었습니다. 그것도 정산 넣을게요. 사장님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거기서도 경비 처리해야 되는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매출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매출 100%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는. 타 회사는 프로모션도 그 프로티지도 적게 줄 수 있어요. 뭐 3% 매출에 구간이 있으면. 구간이 없는 회사도 있겠죠. 근데 어느 회사는 뭐 7단계, 3단계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있는데 저기 12단계 있는 매출은 저한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구간이 있기 때문에. 3단계면 3단계까지만 매출을 인정해주고 4단계는 저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지 이게. 예. 유산화는 단계에 상관없이 그 단계 다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단계로 계속 오니까 재밌죠. 예.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 이 비즈니스 센터라는 게 뭐냐면 저도 가게를 뭐 10개까지 해보고 4개까지 해봤지만 가게 1개를 해보고 이게 대박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바로 오픈을 하겠죠. 오픈할 때 돈 안 드나요? 똑같은 비용 들어갑니다. 3개 오픈 비용, 4개 오픈 비용. 근데 추가로 이 용어를 잘 보세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 저희가 BC라고 하잖아요. 추가로 BC를 준다는 이거는 프로모션이에요. 보너스예요. 추가를 보너스로 준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보너스 주는데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너 이거 하려면은 너 1,000만 원 내야 돼. 뭐 세 번째 내려면 더 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그냥 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3개 있는데 어느 순간에 타 회사는 가게 3개로 되어 있는 회사가 없어요. 예전에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유산화에서 이 특허를 걸어놔가지고 가지고 있지만은 3개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당을 3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있고 밑에다가 엄마를 박아놓고 오른쪽에 아빠를 해놓고 밑에다가 뭐 삼촌을 해놓고 자기가 그걸 다 돌리는 거야. 원류지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그러면 오늘 10개 자동시 돌려야 돼.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는 3개를 시작합니다. 밑에 모든 많은 파트너들이 그 기존 리더들을 바치는 구조라면 유산화는 밑에 파트너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파트너 밑에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보면 파트너가 일을 안 해도 제가 일을 하면 저를 바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배신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자. 근데 중복으로 계속 돈을 준다고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제품 강의하신 강현주 리더님이 저희 첫 번째 사업자거든요. 매칭 관계예요. 이분 급여의 15%를 저희가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후원한 파트너의 성장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성장을 하셔야 돼요. 성장했다고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더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무한대 보너스. 제가 한 명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2명, 3명, 4명 하다 보면 거기에 각각 15%씩 들어올 수 있는 구조고 세대, 단계, 사업하는 세대와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밑에 그 몇 단계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인원수에 상관이 없고 기간이 상관없고 나 이제 사업한 지 5년 됐는데 이제 지금 신규 하면 보너스 없나? 아니에요. 그것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매칭 보너스라고. 제가 후원을 해야 돼요. 제 파트너들이 미국에 있어도 미국에서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매출 보너스도 들어오겠지만 매칭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개설 하나 할 때 약 200포인트, 500포인트, 3개 할 때는 600포인트가 아니에요. 500포인트 들었는데 한 개 개설할 때는 50만 원, 약 3개 할 때는 12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으면 바로 3개로 대리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개와 3개 할 때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한 개 했을 때는 제가 2명을 이렇게 왼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합이 3,000, 2,000 하니까 5,000포인트가 올라왔네요. 왼쪽으로. 저희는 무조건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오른쪽에 제 두 명을 후원했어요. 2천 하니까 4천 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유선화의 수익 구조는 4천에 대해서 그 4천이 올랐지만 4천에 대해서 작은 쪽에 대해서 20% 그러면 달러가 돼요. 그러면 800달러, 1,150원 계산하니까 92만 원이라 매출이 나오고 1,000점은 왼쪽 1,000점은 2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럼 3개일 때는 어떻게 되냐? 2번, 3번 대리점이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센터가 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A, B를 제 가게 왼쪽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대리점의 왼쪽 오른쪽 거기서 2,000점의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400달러 받고 합이 5,000점이 1번 대리점으로 또 올라간다는 거죠. 예, 중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대리점도 좌측 후 우측 2,000 대 2,000이다. 2,000이 작은 쪽이니까 2,000에 대해서 400달러 받고 위로 올라가니까 1번 대리점에서 4,000포인트에 대해서 800달러를 받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개였을 때는 당연히 한 번만 정산을 하겠죠. 근데 유선화는 3개에 있다 보니까 3개를 정산을 해주는데 그 3개 정산한 가격이 92만 원의 2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물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죠. 3BC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월 200포인트씩 먹는 파트너를 4명만 찾아보자는 거예요. 많이 찾지 마세요. 4명을 찾는 조건이 뭐냐면 같이 알릴 수 있는 파트너들. 4명을 찾았더니 월 20만 원에 들어옵니다. 200포인트씩 4명이 먹었어요. 월 2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도 김이 박 최도 4명씩 찾은 거예요. 1단계, 이제 2단계 내려갔어요. 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파트너들도 다 4명씩 찾았어요. 420만 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만 내려가니까 월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연으로 3억 6천이 나와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제가 후원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4명을 했을 뿐이고 4명을 복제를 시켰을 것이고 이 4명이 또 4명, 4명, 4명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4명이어야 되나? 아니에요. 2명만 해도 돼요. 그래서 가게 3개일 때 김씨와 채씨를 제가 2번 대리점 왼쪽과 3번 대리점 오른쪽에 배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번에 점수 쌓이고 3번에 쌓이겠지만 수당은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1번으로 쌓이잖아요. 다 올라가잖아요. 1번 대 5천, 5천이 돼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700 정도 법니다. 한 달에 주급이 다 들어와서 월 600의 보너스에 매칭 보너스에 또 추가 비즈 센터 5천 대 5천에 추가 비즈 센터가 나와요. 증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2명만 찾고 연봉 8,400, 한 9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네? 하시면 2명만 찾아도 돼요. 하다 보니까 제 가게 있으니까 나 한 명 더 찾아볼까? 한 명만 더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3명을 찾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추가로 8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4명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9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들어와요. 이 3개의 대리점만 운영을 해도 얼마겠습니까? 3억 6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맥스아웃 될 때마다 이제 한 개씩 나오는데 한 대리점에 2개까지만 회사에서 보너스로 줘요. 그래서 4번, 5번.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가게 3개이기 때문에 1번, 2번밖에 없어요. 1번, 3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3번 밑에 점수 5천 넣으면 몇 점을 먹어요? 1,000점을 10,000점을 먹죠. 근데 추가 비센터 5번이 밑에 있네요. 5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5,000점을 먹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6번, 7번, 8번, 9번. 저는 지금 대리점이 10개가 있거든요. 10개 있으니까 매출 하나 넣으면 5번, 6번 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물이 틀려질 수 있겠죠. 저도 다른 것 빼고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했어요. 이거 하면은 가면 갈수록 재밌겠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자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96개 말도 안 되는 거고 6개의 BC만 완성을 해도 1년에 14억 4천 해야죠. 예. 그래서 보너스도 많습니다. 셀러비 보너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화장품 이렇게 회사에 다니시면 야, 너희는 팔면 돈 안 주잖아. 두 줄 맞춰야 주잖아. 아니에요. 셀러비 보너스는 소비자 첫 가입을 하잖아요. 첫 구매를 하잖아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25%를 줍니다. 현금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 바로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맥스아웃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이거는 이제 직급을 가고 뭐 하다 보면 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여행 프로모션. 작년에 저는 저희 아이하고 같이 일본을 갔었어요. 그 유산화에서 보내준 여행을 나이가 지금도 생각을 해요. 아빠 또 가고 싶다. 예. 저는 너는 안 된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저희 딸 셋이 있는데 다 가고 싶어요. 그냥 아빠 같이 한번 가줘. 예. 근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이잖아요. 이런 여행 프로모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유산을 선택했어요. 얻는 건 뭐예요? 더 나은 미래, 부. 잃는 건? 네, 없죠. 그 유산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시고요. 유산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집에 오시면은 저희 호수에 이게 슬로건이 딱 붙여 있어요. 제가 이사할 때마다 항상 붙여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산화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